예,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시사평론가 김준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경선도 비명 행사. 어젯밤에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무더기로 20곳에서 나왔습니다. 네, 20곳에서 발표가 돼가지고 현역 의원 8명이 떨어졌거든요. 예. 일단 이것 자체도 좀 의미가 큽니다. 현역 의원 8명 교체된 거니까 물갈이 폭이 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떨어진 8명의 현역 의원 중에서 7명이 비명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명계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현역 의원들이 탈락했는지를 쭉 한번 빠르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박강원 의원, 그러니까 전 원내대표를 지낸 적도 있었거든요. 바로 직전 원내대표였었죠. 경기 수원정에 나왔는데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한테 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한정, 윤영찬 의원은 이제 스스로 하위 10%라고 공개를 한 바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의원 김병주, 이수진 의원한테 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이 됐던 게 강병원 의원인데 여기에 김우영 전 강원도당 위원장이 와가지고 자객공천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페널티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죠. 맞아요. 최고위에서도 논의도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김우영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해서 원외 친명계 조직 여기에 대표격을 맡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강병원 의원도 패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7명이 탈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친명계 현역 의원도 1명 탈락했거든요. 그 의원이 김의겸 의원입니다. 아, 군산에. 네, 김의겸 의원은 원래 비례대표인데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에다가 도전장을 냈거든요. 예. 여기 현역 의원이 신영대 의원인데 신영대 의원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 친명계에서 패배한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현역 패배긴 현역 패배인데 이제 비례 패배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 지역 현역구 의원은 아닌 거죠.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이제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결선으로 갔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 지역구의 결과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이른바 비명으로 분류되는 다른 현역 의원들이 7명 무더기로 탈락한 가운데 박용진 의원은 결선으로 갔어요. 네, 지금 하위 10%라고 본인이 통보받았다라고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페널티를 받고 3자 경선을 치렀거든요. 정봉주 전 의원, 그러니까 당 교육위원수원장도 맡고 있는데 예. 정봉주 전 의원하고 이승훈 변호사, 전략기획 부위원장인데 이렇게 3자 대결을 했는데 정봉주 전 의원하고 다시 결선을 가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3자 경선 코스가 현역 의원한테 좀 불리한 면이 있고요. 특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위 10% 페널티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상태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3자가 대결할 때도 30% 감점 페널티가 있고 결선으로 가도 30% 감점 페널티는 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박범계 선관위원장한테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두 곳 다 적용되는 걸로 기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는 10일, 11일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그다음 발표가 나올 거예요. 예. 비명계 현역 중에 생존한 의원도 있는데 예. 오기영 의원 서울 도봉을 지역구거든요. 그리고 또 허종식 의원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인데 두 사람 다 상대는 그 친명계 후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친명계가 아닌 경우에 붙어서 좀 생존을 했고요. 그리고 비명계 원외 중에서 좀 주목됐던 인물이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거든요. 충북 청주 상당에 도전장을 냈는데 네. 여기에 지역위원장인 이제 이강일 위원장한테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노영민 전 실장도 패했어요. 맞습니다. 예. 예,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주목받았듯이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았던 거고요.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의 운명도 좀 엇갈렸는데 조상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패배했습니다. 그 최기상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금천에 도전장 냈는데 졌고요. 네. 반면에 박균택 전 고검장, 이용빈 의원 현역으로 있는 광주 광산갑에 도전을 했는데 여긴 이겼습니다. 성남FC 그 불법 후원금 사건 때 이제 변호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홍영표 의원은 이제 이 경선 결과 별개로 결국 탈당을 했거든요. 이제 인천 부평을 해서 4선을 지냈고 원내대표도 했었는데 결국 탈당을 결정을 했고요. 어제 탈당했습니다. 뭐 예고가 됐던 거긴 한데요. 이제 결단을 내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어제 표현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다.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 자, 그러면 이제 홍영표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미래로 합류를 하는 겁니까? 일단은 민주연대 쪽으로 합류를 할 것 같아요. 서른 의원과 함께하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원칙과 상식이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예. 그 이낙연 대표당, 그러니까 이낙연당 새로운 미래로 바로 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가지 않고 민주연대라는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작은 텐트 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는 그런 거죠. 것들도 여전히 열려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긴박하게 돌아간
돌아간 민주당 상황을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 반응은 어때요? 당 반응?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는 이제 예측을 좀 했다라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지금 개파로 분류해가지고 보도하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그런 표현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초기에 광주 호남 경선 그 결과들을 보면은 그 개파랑 상관없이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 정도만 살아남고 대부분 다 탈락을 했어요. 그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이게 개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번 총선의 정신은 당원들이 원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 심판인데 비명계가 주로 내부 비판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랑 싸우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을 선택을 한 거지 개파 때문에 선택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결과도 예상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반면에 비명계 쪽에서는 예.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된 판이다. 그러니까 이 트랙을 타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김준일 평론가 예. 어젯밤 상황들 어디 주목하셨어요? 한 4가지 정도를 좀 이제 하나씩 보면은 예. 일단은 당을 보면은 완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 뭐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의 이제 평가들이야 많이 이제 엇갈릴 수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장악력이라든지 어떤 이 비현역들의 신인들 이분들이 대부분 어쨌든 이재명 마케팅을 많이 들고 나오고 이재명과 함께 뭐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 이재명 자서전도 뭐 자서전 비슷한 거 뭐 이런 것도 내신 분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박광원 원내대표 이런 분들도 이를테면은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사들까지 다 일종의 저격을 당했다고 본다면은 완전한 이재명의 당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탈락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비명 행사했다라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박 논쟁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있었을 때 당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설득을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정치가 특히 이제 당원들이 어떤 뭐 좀 강성 유튜브들 중심으로 이렇게 돼서 거기서 여론을 만들고 그래서 조직화하고 공격하고 이제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내부 총질론이 먹혔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 거는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고 이게 전체 총선판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거는 조국혁신당에 상당히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예. 이제 이거와 결과와 관계없이 그 전에 이를테면은 10년 전에 남양주시장 출마할 때 조국 교수가 후원회장 해줬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 이 체제를 돕기는 좀 어려운 심정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뛰기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비례는 특히 지역구는 안 되니까 비례에서는 상당히 조국 혁신당이나 이쪽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탈당 여부는 지금 대규모 탈당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상 왜냐하면 경선까지 어쨌든 거쳤고 이거를 탈당을 했을 때 명분도 없고 뭐가 탈당을 됐든 할 수는 있지만 탈당해서 그 지역구에 출마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금지가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탈당을 해가지고 뭔가 뚜렷한 정치 세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이번에 이제 공천 결과는 뭐 성적으로 입증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일당이 민주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실하게 물갈이가 안 되고 뭐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일당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굉장히 이거 책임론에 많이 이제 휩싸일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경선 결과 나오고 국민의힘 뭐 관계자랑 잠깐 얘기를 하는데 좀 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수원이 되게 할만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원이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가 경선 탈락을 하고 맞아요. 수원정인데 딱 예.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일 비대위원장 수원 가는데 시너지 날 것 같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된 사람이 누구죠?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이 맞습니다. 됐죠. 거기 상대가 이수정 교수거든요. 그렇죠. 수원정에. 국민의힘 쪽. 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보면 예전에 초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 쪽의 공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를 굉장히 국민의힘이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원이 잘 공략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수원을 공략을 하면 경기도 전반적으로 공략하기가 쉬운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게 박광원 의원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광원 의원이 좀 경고해가지고 공략이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좀 공략이 쉬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이분이 지금 전략공관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분 통해서 좀 자세한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쏟아지는 이의 제기. 어디 얘기입니까? 국민의힘 공천 얘긴데요. 예.
국민의힘이 킬러 문항은 미뤄뒀다 이렇게 스스로도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남권하고 강남 공천 이제 뒤늦게 본격적으로 현역 컷오프를 하면서 반발도 시작이 됐고요. 어제 컷오프된 현역 의원 4명이 공천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명인데 홍석준, 유경준, 안병길, 이채익 의원인데요. 좀 하나씩 짚어보면 이채익 의원이 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게 네. 왜냐면은 그 울산 남갑 지역구인데요. 국민공천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서 현역은 자동으로 탈락을 하게 됐는데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공천 과정에서 무소속 출마 선언한 사람은 처음이고요. 네.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만 이렇게 나가서 무소속으로 하게 되더라도 당에 큰 피해는 없다. 이렇게 좀 뭐 진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전에 권성동 윤상현 의원 사례처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 총선 때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당선되는 사람들은 이제 잘 화해를 하면 돌아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표가 이탈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표가 있고요. 갈린다고 해도 민주당이 거기서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좀 당에서 주목을 하는 건 유경준 의원인데 네. 그러니까 유경준 의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자신의 경쟁력 조사 수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잖아요, 강남. 네, 맞아요. 그 강남병인데 네. 49.8% 나는 받았고 2등은 20% 초반 받았으니까 그 국민의힘의 기준에 보면은 단수 추천 기준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가 2위보다 한 2배 높으면 단수 추천할 수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컷오프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했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공관위가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수치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1위는 뭐 49.6% 이게 유경준 의원인데 이건 맞는데 2위도 41.3%, 뭐 3위도 38% 정도 된다. 즉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지역구 조정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내놨습니다. 그럼 유경준 의원이 말한 거는 틀린 거예요? 데이터를 잘못 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공관위가 발표한 수치를 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좀 특히 좀 커졌던 거는 네. 이제 유경준 의원이 친유승민계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예. 김웅 의원도 친유승민계잖아요. 예. 김웅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 쓰면서 또 부각이 됐는데 김웅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유경준 의원 컷오프된 거에 대해서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 오컬트 공천, 파묘 공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묘라는 건 그 영화 파묘, 네, 오컬트 최근에 영화. 그 유행하고 있는 영화고요. 또 하나 짚어봐야 되는 거는 홍석준 의원인데 네. 그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되면서 컷오프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조금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이게 별로 좋은 방향 같지 않다.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모 관계자가 어제 하는 얘기가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을 이제 건넜는데 다시 돌아가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조국 혁신당 나와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가는 거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저쪽은 조국, 이쪽은 박근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그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선 정도는 거쳤어야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단수를 줬기 때문에.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그 유영하 변호사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경선 아니고 단수로 가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단수로 가는 게 맞았는데 오히려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발표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만을 지금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점상으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 이후에 이제 많이 현역들이 컷오프되지 않겠느냐 예측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그런 그림은 좀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은 민주당 공천은 이제 갈등이 좀 잠재워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공천 갈등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부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국민의힘 상황 보면서는 어디 주목하셨어요? 일단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뭐 양당 모두 시스템 공천을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숙제를 이제 어려운 숙제를 뒤로 밀어놨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뒤에서 이제 뭐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탈락자들이야 다 원래 그렇게 반발을 하지만은 많이 이제 의구심이 지금 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노컷뉴스 단독 기사를 보면은 이제면 유경준 의원 컷오프된 게 이를테면은 지지율이 49.6, 2위 후보가 41.3, 3위 후보 38.1인데 유경준 후보는 예를 들면 강남병에 이제 컷오프하고 근데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후보가 40% 넘는 후보가 없는데 용산 참모가 20%대를 기록했는데 여기는 경선 기회가 이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뭐 일관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는 많이 색이 바랬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거는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데 이제 토사구팽이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현역 의원들의 큰 쓸모가 없으니 이제 다들 쳐내기 시작했다. 이런 뭐 비유들과 불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쨌든 민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공천 파열음은 적게 나오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이제 여당 프리미엄들, 뭐 공공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특히 이제 3년이나 남아 있는데 야당도 아니고 탈당을 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본인이 완전히 생존해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잡음을 상대적으로 덜 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이제 수습 국면이고 국민의힘은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흘러갈 건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반발이 잦아들 건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저희가 홍석준 의원, 유경준 의원, 이채익 의원 모두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근데 세 의원들이 다 상황을 지켜보겠다 쪽이더라고요. 공개 반발 인터뷰 안 하고 당의 재고 요청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걸 보면서 분위기 파악이 어느 정도 좀 되더군요. 네. 다음으로 갑니다. 거칠어지는 말말말. 어제 하루도 정말 말들의 전쟁이었어요. 이제 본선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상대 당 공격 발언도 늘어나고 수위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건데요. 예. 일단 이재명 대표 행보를 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세보니까 하루 동안만 페이스북에 글을 한 10건 정도 올렸더라고요. 하루에 10건 올린 게 어제 아주 이례적이어서 정말 기자들이 많이 주목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밤까지 기사를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이 글을 올렸는데 이건 일종의 챌린지처럼 됐죠. 뭐 권성동 의원이 받아가지고 뭐 이재명과 뭐 이석기의 공통점은, 네, 뭐 공통점은 받아쳤고 또 원희룡 전 장관도 뭐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통점은 뭐 김종민 의원도 뭐 이런 것들 쭉 올리기도 했었고 진짜 어제 하루 종일 정치권에 이게 챌린지 밈처럼 돌았어요. 네. 그리고 어제 최고위원회의 때 이제 모두 발언 보면은 전방위로 공격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공천,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친명 비명 갈라가지고 보도하는 언론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갈래로 공격을 했는데 특히 국민의힘 공천 과정 이제 비판을 할 때 김영주 의원, 권성동 의원, 뭐 정우택 의원 쭉 나열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우택 의원은 이제 돈 봉투 주고받은 거 확인되면 우리 민주당은 절대로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단수 공천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우택 의원은 경선을 거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아까 강하게 이제 비판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제 문화일보 기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요. 또 마찬가지 내용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거는 이제 저는 이 대변인 6명하고 부대변인 12명을 추가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어디가요? 민주당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화력을 높이겠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하고 좀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이 되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이 관계자가 꾸준히 얘기를 했었고 저도 뭐 그런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표현은 이제 챕터가 바뀌는 거다. 반격 챕터다. 지난번에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출연했을 때 민주당 네. 안규백 의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스테이지. 맞습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가 비슷하게 좀 전략을 갖고 가는 거고 지금 3월 들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봐야 되는 건 이제 성일종 의원 사과했다라는 거. 예. 이토 히로부미 뭐 인재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잖아요. 그 한동훈 위원장도 뭐 전체적으로 문자 보내가지고 이런 발언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성일종 의원 적절하지 못하게 비유했다 사과를 올렸습니다. 예. 어제 하루에 벌어진 거 정리를 굉장히 래퍼처럼 해주셨어요. 네. 다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 주목하셨어요?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설전 많이 하거든요. 선거 있으면은. 근데 이제 과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이 당대표가 총사령관이 아니라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네. 양당 모두 초선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재명 대표도 초선이고 여기는 무선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거 초선들이 하던 건데 대표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뀌어진 미디어 환경도 있지만은 저는 그냥 과거에 좀 중량감 있고 묵직한 이런 당 대표가 좀 그립네요 개인적으로. 네. 두 리더의 스타일이 뒤에서 있기보다는 앞에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스타일 뭐 이렇게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주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말고 스피커가 없다. 나가서 싸울 사람 없다. 그게 비명계들이 다 내부 싸움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좀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하셨나요? 또 있습니까? 뭐 많이 있었는데 요만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